배철수 선생님 좋아하세요? 네네. 오늘 저 그거 사입으로 가는 거예요. 어디? 아침을 여는 로비에서 기분 해요. 좋은 습관. 아 진짜. 아, 네, 9시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기자간담회. 아 고요한 명상을 통해 삶에 대한 지혜를 찾는 시간입니다. 명상의 지혜, 명상요가 전문가 원정혜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제 올해 8살 된 딸이 있는데요. 네. 제가 요즘 가장 많이 읽는 책 중에 하나가 최근에 읽은 책들이 이제 아이 동화책이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우화나 창작 동화나 이런 걸 보면은 예. 대부분의 이야기들이 어떤 순수한 동심을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이 나이에는 조금 더 이렇게 지혜로운 아이들의 네네. 이야기, 그리고 요렇게 하면은 뭐 욕심을 부려서 뭔가 잘못된 동물들, 뭐 좀 어리석은 어떤 행동을 한 동물들의 좋네요. 이런 얘기들이 네.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깨닫는 바가 많습니다. 아, 그쵸. 어른도 많이 반성하게 되고 네. 내용이 좋은 내용들이 정말 많네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어린아이들이 듣는 그 우화를 가져오는 게 네. 이게 어린아이들뿐이 아니라 어른들도 그냥 즉각적으로 아 그래 하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요. 오늘도 조금 이제 어리석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좀 더 어리석음. 네, 이에 대한 우화는 다음 주에 좀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해요. 네, 네. 어리석음. 음. 아, 이게, 그러니까 저는 요즘에 이제 나이가 드니까, 들었을 때 좀 이렇게 좋은 칭찬이, 네. 아, 예전에는, 아유, 똑똑하네, 똑부러지네, 이런 얘기 네. 들으면, 내가 잘하고 있나 싶었는데, 예. 참 지혜롭네, 많이 성숙해졌네, 그쵸. 이런 얘기가 훨씬 듣기 좋더라고요. 지혜롭다 이러면 큰 칭찬 들었다 이렇게 느끼는데요. 네. 어리석음 다음에 그래서 그럼 이 어리석음을 어떻게 넘어갈지에 대한 지혜로움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역시 다 연결이 되네요. 왜냐면 네. 제가 어리석음 들으니까, 지혜로움이 가장 큰 칭찬이라면, 나이 들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최고의 욕이 정말 나이 어리석다. 먹어서 참 어리석게 행동하네. 무지하네. 무식하다. 무지하네. 막 이런 얘기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도대체 어리석음은 어떤 말인지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슬기롭지 못하고 아둔하고 멍청하고 이 사전적 의미예요. 네. 꺼벙하다. 한국어 대사전에 나오는 그래서 우리가 이 어리석다는 얘기를 들으면 다들 기분 나빠하고 내가 왜 어리석어라고 하는데 그에 대한 항목 항목 하나하나를 경전과 우화와 일화와 뭐 여러 가지 깨달은 분들의 글들을 쫙 이어오면서 그럼 나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겠구나 하는 걸 할 수 없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긴 하지만 결국은 그걸 알므로 해서 네. 이게 어리석다면 그럼 좀 넘어갈 수 있겠네 하는 데까지 같이 좀 고민도 해보고 생각을 정리해 본다면 좋은 새해의 시작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좀 정리해 왔어요. 그러네요. 어리석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저 스스로는 어디서 서 있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그쵸. 듭니다. 예. 그러면 그 의미 자체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우선 이게 의미가 굉장히 넓고 방대하고요. 게다가 이제 그 어리석은 선택 때문에 삶이 좌우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삶의 성패가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걸 조금 더 우리의 그냥 일반적인 시각이 아닌 깨달은 지혜로운 분들의 시각으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우선 어리석음이라는 단어를 먼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에 대한 내용을 바라보면 나는 지혜로워. 나는 박학다식해. 라고 생각하지만 옆에서 봤을 때 왜? 하는 약간 그래서 지혜와 지식이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너무 당당하게 이 정도 알면 괜찮은 거야. 원래 삶이란 그런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이게 우선은 가장 어리석다고 보고요. 어떻게 보면 약간 교만한 것과 연결이 그쵸. 되기도 하네요. 네,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대주의 첫 번째가 교만함이잖아요. 맞아요. 두 번째는 감정이 울컥 일어나서 화도 나고 시기 질투나 게으름이나 누구나 다 찾아올 수가 있는데 그래 난 원래 이래. 감정적인 나를 보면서 나 원래 이러니까 나 고칠 생각 없어. 이거는 또 어리석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삶과 직접 연결이 되는데요. 옆에서 봤을 땐 저렇게 말하는 거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 저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다 떠나지 않을까 하는데 내가 무시당하고 내가 괴로운 상황으로 들어갈 걸 훤히 알면서 그냥 속이 시원하게 무시당할 수 있는 말과 행동을 거침없이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어리석다. 내가 괴로움에 빠지는 걸 알면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지 못할 텐데 라는 게 나와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자기의 그런
이제 뭐랄까 젊었을 때는 그 혈기와 성질을 이기지 못해서 이런 말을 뱉었을 때 끝이 어떻게 되는지 알면서도 이제 그냥 확 질러버리는 예. 경우가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정말 자꾸 제가 청취자분들 네. 저보다 더 연배가 있으신 분들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네. 한 살 한 살 먹어갈수록 그런 혈기는 좀 줄어드는 것 맞아요. 같아요. 네. 경험에 따라서. 네, 어리석음이 좀 줄어드는 걸까요? 그럼요. 그래서 삶의 네. 지혜라는 게 있잖아요. 음. 그래서 이거 내가 이렇게 하니까 괴롭더라. 내가 이렇게 하니까 힘들던데 하고 이렇게 딱 스탑 할 수 있는 건 지혜로움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 어리석음을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는 이유는 괴로움과 네. 고통의 원동력이며 근본, 바탕이 맞아요. 되기 때문에 이 어리석음이 있다면 삶은 행복해질 수 없다. 이렇게 보는데요. 여기서 이제 조금 비슷한 말로 쓸 수 있는 게 무지하다, 무식하다, 어리석다는 그럼 무슨 차이가 있나요? 이렇게 좀 궁금해질 네. 수가 있잖아요. 네. 여기서 무지하다는 아는 것이 없다. 아, 그쵸. 슬프네요. 예, 미련하고 우악스럽고 거칠고 깜깜하다. 저 사람 왜 저렇게 어두워? 왜 이렇게 거칠어? 왜 이렇게 깜깜해? 예, 그리고 아는 것도 없으면서 아는 척 하기는 이렇게 할 때는 네. 그냥 무지하다 한마디로 이렇게 그냥 저건 무지한 거야 라고 얘기하면 될 것 같고요. 무식하다는 배우지도 못한 데다 본 것도 없고 들은 것도 없어서 아는 것이 없다. 어떡해요? 네. 그러면 이제 무식하다고 하는데 무지한 데다 무식하고 어리석으면 행동이 격이 없고 세련되지 못하고 우악스럽게 살 수밖에 없다. 제가 이거 정리하면서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되는 네. 그런 내용이었어요. 쉽지 않네요. 네. 우리가 때때로는 누구나 어떤 분야에서는 무지하기도 하고 무식하게 행동할 때가 맞아요. 있잖아요. 늘 좀 경계를 해야 되겠다. 어리석음에 예. 대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가에서는 이런 무지함을 어떻게 바라보나요? 이게 이제 내용이 경전에 워낙 많아가지고 수십 페이지가 됐는데 거기서 항목 몇 개만 보면요. 모든 존재가 사랑스러운 존재고 신성한 존재라는 걸 모르는 건 무지다. 그래서 제가 미워하는 사람을 막 떠올리며 난 무지하구나라고 느꼈는데요. 네.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저 사람은 저거는 말도 안 되는 비상식적인 행동과 저렇게 고통스러운 말과 행동을 한다고 해도 그 사람조차 사랑스러운 사람이다. 그래서 살인자조차도 깨닫는다고 보는 게 요가기 때문에 네. 그걸 모르는 게 무지다라고 하고요. 아이고 무지하네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에서 난 무지해라고 그냥 인정했고요. 인정하게 되네요. 예, 그걸 넘어갈 수 있다는 건 욕망적 자아를 버릴 때 이게 장자에서 얘기하는 오상아. 그러니까 나의 욕망적 자아를 장사 지낸다 할 때 그것을 하면 헌신으로서 넘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헌신한다는 건 욕구와 욕망적 자아를 넘어서서 그 너머를 보는 그 초월 명상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보면 결국은 내가 지혜로워진다. 이렇게 보고요. 이게 겉으로 보는 것과 내면 세계가 따로 있는데 그냥 밖에 보이고 들리고 하는 그것들만 내 세계야라고 느끼고 내면에 있는 신성함을 바라보지 못할 때 무지해. 당신은 그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신성함이 당신의 진짜고 화는 왔다 가도 지나가고 시기 질투나 분노나 이런 것들 게으름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왔다 지나가는 거야. 미움도. 근데 그거를 어떻게 영원한 당신이라고 믿습니까? 라고 요가에서는 얘기를 해요. 네. 이것도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이걸 보면 꼭 해야 되겠다고 느끼는 게 그래서 번뇌와 괴로움과 이런 것들을 일으키는 근원이기 때문에 이거를 인정하지 못하면 항상 괴로움 속에 돌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내면에 보석 같은 게 있고 모든 사람이 사랑스럽다는 걸 인지하지 못하면 난 괴로워지니까 우선 이걸 인정해야지라고 원고를 정리하면서 저는 생각을 했고요. 모두 사랑스럽다. 맞아요. 사랑스러워라. 생각을 해야죠. 맞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럼 이걸 넘어가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첫 번째는 그래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어. 다를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라는 다각적인 면을 이해하고 바라볼 때 우선은 바른 견해가 생길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잘못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를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무지함과 무식함은 넘어갈 수가 있는데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게 가능해 라고 하는 순간 어리석음과 무지와 무식은 함께 나에게 다가온다. 자주 썼던 말인 것 같은데. 네,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면 물리적으로 해소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호흡법과 집착하지 않는 것. 내 것이라는 집착이 없으면 어리석음이 사라지게 되고요.
아니 저걸 저렇게 잡으려고 저렇게 무식하게 건강을 잃으면서까지 저 일을 저렇게 잡으려고? 아니 저 사람을 잃을 텐데 욕구를 저렇게 잡고 그걸 속 시원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집착에서 벗어나면 무지와 무식, 어리석음 이거를 고민하지 않아도 그건 그냥 바람처럼 사라진다고 했고요. 그렇군요. 예, 호흡을 제대로 하면 모든 것이 바르게 된다고 했는데요. 이 호흡이라는 거는 하버드에서도 정신분석학이나 심리학에서 이 호흡을 그리고 명상을 마지막 지점에 놓는 게 모든 트라우마라든지 정신적, 심리적인 문제도 그 첫 시발점이 호흡으로 봤을 때 호흡을 바로 잡으면 많은 부분이 해소된다라고 얘기해서요. 이미 5,000년 전의 경전과 현대 의학과 과학에서 다 공감하는 바기 때문에 이 호흡법을 한번 저희도 좀 이렇게 세세하게 다시 정리해 볼까 하고요. 네. 그래서 정말 이게 학문적으로 봤을 때 이게 좀 멋있는 말이긴 한데요. 네. 무상한 것을 영원한 것으로 알고 순수하지 않은 것을 순수한 것으로 착각하며 고통인 것을 즐거움과 행복으로 알고 자아가 아닌 것을 자아로 인식하는 거. 그러니까 그렇네요. 예, 무상한 것을 영원한 것으로 안다는 건 미워하는 사람 끝까지 갈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네. 그리고 순수하지 않은 것을 시간이 지나면 또 잊혀지기도 하고. 맞아요. 네. 근데 그게 마치 영원할 것 같이 느끼기도 하고요. 순수하지 않은 것을 순수하게 느낀다는 건 말만 순수하게 한다고 해서 순수하지 않은데 겉으로 봤을 때 순수해 보인다고 그것을 믿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욕구를 따라가서 식욕이나 성욕, 명예욕 이런 것들을 그냥 이게 고통인데 그거를 만족시키는 게 깨진 독처럼 불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그걸 만족시키는 게 행복이야 라고 따라가면 그러면 그것이 무지다 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군요. 어쨌든 이 무지, 음. 어리석음은 우리가 이제 지향하고 마음속에 어떤 사랑을 채우고 네.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해서 좀 부족함을 인정하고 이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많이 어리석게 살았네요. 그렇죠. 근데 어리석음을 그렇지 인정하면요. 않기를. 네. 어리석지 않다고 하니까요. 네. 좀 위로가 되기도 해요. 그러네요. 자, 많은 분들이 오늘 또 더욱더 공감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명상의 지혜 오늘은 삶에서 고통과 괴로움을 느끼게 하는 어리석음의 의미를 살펴봤고요. 이곳에서 벗어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도 다음 주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상요가 전문가 원정희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역시 시계 보면서 하니까 말이 좀 덜 빨라요. 저 잠시 화장실만 좀 네네네. 네. 잠시 화장실 좀 드려야 되겠다. 보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조금 더 하고 한 2개 올렸어요. 제가 맨날 요즘 막 정신이 없는데 바쁘시구나. 나중에 아니요 새로 뭐 배우고 싶은 게 있어서 어.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는데 제가 잘 배우고 올 가을쯤 말씀드릴게요. 궁금해. 네, 가겠습니다. 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고요한 명상을 통해 삶에 대한 지혜를 찾는 시간입니다. 명상의 지혜, 명상요가 전문가 원정혜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저희 방송 들으시면서 많은 예. 분들이 그래 내가 누구를 탓할 게 아니야. 내가 어리석었어. 이렇게 공감하시는 분들 참 많으셨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그 삶의 질이 높은 분들은 보통 그렇다고 네. 그러니까 스스로에 대해서 자아 성찰을 한다고 하던데요. 저는 원고 정리하면서 제가 부족한 부분이 정말 많았구나 하면서 반성을 했는데요. 네. 공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네. 다시 한번 그래서 어리석음에 대해서 조금 더 섬세하게 네. 한 걸음 더 나아가 볼까. 그러니까 첫 시간에는 좀 이렇게 애둘러서 네. 말씀을 드렸다면 이렇게 한 걸음 더 훅 들어가서 근데 어리석은 이렇대요라는 말씀을 네. 조심스럽게 좀 네. 전해드리려고 네, 하는데요. 어리석음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분들은 그래 내가 어리석지라고 이렇게 단편적으로만 인정하실 수 있잖아요. 네. 깊이 있게 오늘 그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은 어리석다고 느끼면 내가 어리석어라고 생각하면서 이거를 버리게 되는데요. 어리석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그 고집스러움. 그래서 그거를 아만, 아집, 스스로에 대한 사랑인 아애 요것이 강해지면 어리석음은 더 깊어지고 그 늪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데 그것의 원인은 바로 방어벽 때문입니다라고 방어벽이요. 예, 경전에는 전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 나 그렇지 않아. 나 어리석지 않아. 아, 내가 생각할 땐 이게 맞는데 무슨 소리야. 당신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아, 고집스럽구나. 아,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 안에 들어가 있구나. 라고 우선은 보시고 그러면 저 상황에서는 아무리 문을 두드리고 마음을 열려고 해도 조금 어려우니까 기다려 줄까? 아, 아니야. 한 걸음 멀리서 좀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어리석음은 외로워질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요. 고집스러워지거나 아만이나 아집이나 스스로에 대한 사랑, 아해가 지나치게 큰 상태로 들어가게 되면 아, 나도 그럴 수 있겠네라고 한번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성을 하지 않고 자신을 비춰보지 않으니까 잘못하고도 죄송합니다도 못하고요. 고마운 상황에 대해서도 아, 정말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못하게 되니까 결국은 모든 인연들이 떠나가게 되고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때 당시에는 아, 이 상황은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저 사람이 잘못한 건데라고 해서 처음에 음. 이제 화가 나기도 하고 그 인연이 끊어져도 어쩔 수 없다라는 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시간이 한참 지나 보면은 그래, 그 사람도 그럴 이유가 음. 있었고 나도 그땐 심했어라는 생각이 아, 지혜로우신데요? 한참 있다가 조금 한참 있다가 들긴 하더라고요. 아유, 네. 예, 그것만으로도 이미 어리석음에서 벗어난다고 경전에서는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좋은 습관이죠.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거는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그 두려움 때문에 네. 아무리 뭐 좋은 학교를 나와서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도 이럴 때가 있는데요. 잘못된 음식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왕들 많이 먹었죠. 수은을 많이 먹어서 나는 오래 살고 싶어 하다가 그 수은 중독 때문에 빨리 죽는다거나. 그러니까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이게 좋대 저게 좋대 하면서 이제 내 몸에 맞지 않는 그런 음식들을 좀 많이 먹으면서 내 몸을 상하게 하는 경우도 있게 되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다이어트 때문에 심하게 굶게 돼서 음식에 대한 어떤 어리석음은 직접적인 체력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삶 전체의 질을 낮출 수 있다라고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어리석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어떤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 고민하거나 배려하거나 그리고 사색 없이 그냥 당당하게 아이 뭐 그 정도 힘든 건 누구나 다 힘들어. 공감 없이. 네. 그리고 아이 뭐 그걸 그렇게 고민해?라고 하면서 이렇게 무시하듯이 말하거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라고 약간 이렇게 밑으로 낮춰 깎아내리고. 네, 맞아요. 네. 그렇게 본다든지 하는 그런 마음은 어리석음이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 어리석음이라는 건 결국은 상대방에게 상처까지 주어서 상대방이 그냥 떠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내가 악업, 삶의 숙제를 더 만들게 하는 그런 깊은 늪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보는데요. 제가 여기 별표를 막 한 10개는 쳤는데요. 네. 가장 어려운 어리석음은 나도 괴롭고 타인도 괴로울 걸 뻔히 알면서 여기서 중요한 건 뻔히 알면서 아주 오래된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어리석음. 뭐 해진 후에 먹지 마세요. 그거 많이 먹으면 뭐 혈압이 올라가요. 위장이 나빠져요. 너무 그렇게 굶어도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해도 이 오래된 습관 때문에 난 이거 꼭 해야 돼요. 라고 하게 되는 게 있잖아요. 맞아요. 예, 그리고 카드 쓸 때도 그거 좀 이렇게 좀 한번 생각하고. 예, 조심하세요. 라고 하는데도 아이 뭐 나중에 우선 뭐 이렇게 사는 필요한 건데 거지. 뭐. 예, 네.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오래된 습관 때문에 내 경제적인 부분이 무너지면서 정신적인 부분까지 어떻게 보면 상처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 사소한 어리석음들이 쌓이면 이제 큰 피해로 나에게 돌아오게 되는군요. 맞아요. 사소한 그냥 놓쳐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이 내 건강을 해치고 내 삶을 해치고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아이 뭐 꼭 그걸 미안하다고까지 해야 돼. 그냥 알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사소한 게 쌓이면 나중에 마음의 벽이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그냥 상대방들과도 떠나가기 때문에 삶 전체가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방법으로 향하기 때문에 이 어리석음은 반드시 바꿔야 된다. 그래서 고집스럽게 뭔가 집착하지 말도록 많은 경전에서 깨달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 어리석음은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발목을 잡는 원인이 되는데요. 요즘에 어리석은 예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SNS에 내가 아닌 나를 올려놓고 예, 뭐 인별이라든지 네. 얼굴책 같은데 나는 이렇게 살아요 하는데 막상 만나보면 그 상처가 깊고 피폐하고. 예, 피폐하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거짓말이 예, 많은 사람으로 보여진다거나 아니면은 더 어리석다는 건
좋아요를 위해서 생명을 걸고 사진을 찍어서 올리기도 하고 영상을 올리다가 정말 생명을 잃기도 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도록 좀 이 어리석음을 현대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어리석지 않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닌데 네. 시간이 없어서 SNS를 못 하고 있는데 네. 네. 그런데 이제 올릴 땐 또 이제 그런 마음 들기도 하거든요. 네. 과연 나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어떨까 이런 음. 생각이 들기도 하니까 네. 여튼 교제를 위해서는 좋지만 이제 어리석음의 단계까지는 가지 않도록 네네.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어리석음과 관련된 재미있는 우화도 있다고요. 네네. 이게 이제 개 한 마리가요. 수백만 개의 거울이 걸려있는 어떤 궁전에 들어갔는데 거울에 이제 자기 얼굴이 딱 비쳤는데 처음 본 거예요. 그래서 놀라고 웬 개들이 이렇게 많아라고 수만 개 비친 그 개를 수만 보고 개의 거울에 비친 모습을 보면서 놀랬겠다. 자기가 아닌 줄 알고 그 개 수만 개를 향해서 막 짖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짖다 보니까 같이 막 짖으니까. 예, 같이 수만 개가 같이 짖잖아요. 그래서 정말 싸울 거리가 아무것도 없고 거울밖에 없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문을 열어보니까 개가 죽어 있더라. 어머나. 그러니까 짖다가 지쳐서 막 거울하고 화가 싸우다가 나고 막 네, 분노의 에너지로. 네네. 어. 그래서 그냥 이게 싸울 만한 거리가 없는데 왜? 라고 생각했다고들 해요. 이게 마치 그냥 내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나 자신에 대해서 섬세하고 미세하게 바라보지 못하게 되면 그냥 스스로가 감정의 늪에 빠져버리는 그쵸. 거예요. 특히 우울증 같은 경우가 그럴 수 있고요. 이제 우울증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끝에 가면은 자기 애가 심할 때 그때 우울감도 같이 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것을 미세하고 섬세하게 내가 비교하는 것 때문에 우울하구나. 사실 난 잘하고 있는데 굳이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 없는데 왜 내가 내 만족을 하지 못하지라고 하면 우울해지지까지는 않는데 그냥 보면서 외적인 것이 모든 것이라고 보면서 난 역시 안 돼. 해봤자 안 되잖아.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는데 난 어떻게 살라는 거야? 라고 하면서 우울감에 빠지면 그 늪에서 나오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상처 주고 힘들어하면서 지치고 주저앉아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이 우화에서도 볼 수 있지 않은가 싶고요. 섬세하게 보면 결국 이 모습이 내 모습이고 이 모습도 내 모습이고 그걸 다 인정하면서 그래 이때 이렇게 조심하면 되고 그러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겠구나 하면 오히려 내가 발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놓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주는 좋은 글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네요. 이게 우화를 통해서도 네. 어리석음에 대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네. 그럼 이 어리석음으로부터 좀 내가 거리를 두고 네. 멀어지는 게 이제 중요하잖아요. 네. 갑자기 지혜로워질 수는 없으니까 이 그쵸. 방법들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예, 순간순간 그냥 나 어리석어라고 인정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요. 인정이 제일 어려운데 사실. 그쵸. 마음이 그래서 평안할 때 그냥 인정하죠. 내가 어리석지 않은데 그 상황에 가면은 아니거든. 내가 맞아. 이렇게 나오니까요. 당신이 몰라서 그래. 이렇게 될 네. 수가 있는데요. 그거를 놓치지 않는다면 어리석음으로 들어가지 않게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면 독사가 방에 들어와서 나를 죽일 것 같다라는 느낌으로 내 마음의 방을 샅샅이 뒤져서 보지 않으면 어리석음은 항상 들어온다고 보고요. 들어와 있네요. 네. 그리고 나서 그럼 거기서 빠져나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때 물에 빠져서 나 숨을 못 쉴 것 같아 라고 할 정도의 그 절실함으로 독사가 방에 들어온 걸 쫓아내려고 하는 마음으로 섬세하게 바라보면 어리석음은 절대 들어올 수 없다고 봅니다. 조금의 틈도 주지 말아야 맞아요. 되는군요. 네. 그러면 그 어리석음의 감정들이 이를테면은 약간 그런 미움 같은 마음 이런 거겠죠? 네네. 어떤 감정들일까요? 미움이나 화나 분노나 시기 질투심은 사실은 내 마음속에 있는 거지 상대방이 주는 게 아닌데 어리석을 때는 그 사람 때문이야. 그 상황 때문이야. 난 그 사람 미워할 수밖에 없어라는 착각을 하고 방향을 나에게 돌리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대상이 바뀌어도 내 안에 있는 화가 있고 미움이 있으면 그건 일어나게 되니까 오히려 나에게서 이것을 그냥 바꿔야 되겠구나 생각하는 게 더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러네요. 네. 어쨌든 그 감정이 사실 내 인생의 전부가 그 감정은 아닌 거잖아요. 맞아요. 얼마나 할 일도 많고 생각해야 될 것들도 많은데 거기에 좀 사로잡혀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네네. 또 멀어질 수는 없지만 네. 조금 이게 이제 나의 일부다 그냥 인정하고 그냥 같이 가지만 조절하자 이렇게 가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감정에 이제 빠져들었어요. 네. 그 우매한 어리석음에서 나오고 싶어요. 음. 좀 이렇게
그때 호흡을 좀 하라고 하셨었나요? 네네. 네. 그때 이제 내가 감정적으로 너무 올라갔다 이럴 때는 음. 와, 잠깐 조용히 해봐. 음. 라고 생각하면서 우는 아이를 달래듯 음. 그렇게 잠깐만 조용히 해봐. 그냥 울면 알 수가 없잖아. 말을 해봐. 라고 하면서 내가 나에게 뭐가 그렇게 화가 나? 뭐가 그렇게 미운데? 뭐 때문에 그렇게 몸도 다치고 마음도 다치는 그 감정에서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야? 라고 조곤조곤 하나하나 마치 대화를 하듯 얘기를 한다면 어리석음은 밝음으로 하나하나 나아갈 수 있다고 보고요. 근데 그 순간 숨이 약간 이렇게 심호흡하듯이 깊어지지 않으면 이게 뇌에서 받아들이는 산소량이 커질 수 없기 때문에 생각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약간 천천히 느리게 숨을 좀 쉬면서 하나하나 섬세하게 볼 수 있을 때 이 무거운 감정, 어두운 감정들은 하나하나 마치 그 베일이 벗겨지듯 그렇게 벗겨질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좀 어리석음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그런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네. 조금 내 마음을 잘 살펴보고 네, 좀 호흡으로 좀 잘 네. 바꿔봐야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명상의 지혜 오늘은 그 삶의 발전을 막는 어리석음으로부터 거리를 두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명상요가 전문가 원정혜 선생님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여유가 있었구나.